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할머니쌤, 저희가 사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만 한날 한시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3주 동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저 외국에 좀. 출장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 일본 좀 갔다 왔어요. 오겐키 데스까? 죄송해요. 제 목소리 너무 반가우시는 것 예, 같아요. 팬들은 막 엄청 원조고 내놔라, 원잼 내놔라 막 엄청 막 난리 나셨잖아요. 제가 그 댓글 보고 제가 좀 찔렸어요. 이거 다행히 방송을 안 보신 모양이구나. 제가 좀 약간 특히 제가 약간 좀 배신을 때린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최 박사님께 꽤 친밀함을 표현하신 거 맞아요. 그러시구나. 앞에 앉으시면 바뀌었어요. 지나친 방송은 교만이. 약간 처음 나오셨는데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본 게임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급한 인생이 그런 나죠. 잠깐 비우셨더니 존재가 완전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전문가들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함께 오늘도 본 내용으로 바로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속 상상은 현실이 된다. 히어로의 웨어러블이라는 주제인데, 와, 이게 영화화가 된다. 이것도 엄청 이거 짜릿한 순간인데 영화가 현실, 실화가 된다.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딱 거기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21세기라더니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살았잖아요, 사실. 뭐 21세기다 무슨 뭐 나르는 자동차니 뭐 별별 게 다 있었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막 근데다 뭐 만화가들이 그런 것도 막 그리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신 이제 모습들도 이제 실제 기술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뭐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이고 이제 특히 이제 군사 무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웨어러블이죠. 네, 이 컴퓨터에 시철화갈 수 있는 뭐 애니악도 탄도 계산을 위해서 개발된 군용 장비였고 일기예보도 군함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폭풍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뭐 연구된 거고. 그럼 뭐 GPS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웨어러블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이 우리 군 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또. 원래 이제 최초의 웨어러블 기술은 도박판에서 시작됐대요. 도박판이요? 카지노. 카지노. 예. MIT 교수 출신의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도박판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휩쓸며 다니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승률을 높여서 좀 돈을 많이 번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고 그걸로 이제 그 비트 더 딜러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카지노 룰렛 테이블에서 이제 홀수 카운팅, 뭐 카드 카운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카지노라서 이렇게 숨겼어 이렇게 좀 그런 걸 만들어서 했다는 기록이 거의 최초의 웨어러블이 아닌가. 60년대 초에. 60년대예요. 예. 50년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많으신 분이긴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시계 이것도 웨어러블이잖아요. 이것도 스마트워치에서 전 이게 제가 잘 자느냐 숙면을 하느냐 이제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준다고 이걸 차고 다니고 있는데 제 것보다 좋으신 것 같네. 저는. 아니 저는 이거는 큰 거잖아요. 옛날 거. 이거는 진짜 스마트워치가 이거는 용도가 없는데 아무튼 이 웨어러블 차니까 웨어러블이겠죠? 근데 좀 정확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뭐 웨어러블 원래 뜻은 뭐 웨어 플러스 에이블이니까 그러니까는 입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이 영어에서 웨어는 그냥 뭐 뭐든지 이렇게 심지어 향수 뿌리는 것도 웨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뭐든지 착용하면 다 웨어니까
요즘 이제 정보통신기기, IT 기기들을 이제 사용자 몸에 지니고 다니는 기기들이 많이 생겼고 휘는 디스플레이 많이는 안 쓰지만 이제 그런 것도 나왔고 되게 얇고 또 뭐 이런 스마트 센서 이런 IT 기술이 뭐 시계라든가 안경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헬멧 같은 데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혈당을 측정하는 콘택트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심박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풀리는 웨어러블 속옷이 있대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뭐 흥분하면 속옷이 벗겨진다는 얘기인지. 아 이게 좀 타이트하면 이게 호흡이 가빠지니까요. 저도 뭐 심박이 측정이 되는데 그런 그 얘기인지 싶어요. 내 흥분하면 50원까지 그건 그럴 것까지 아닐 것 같고요. 그럼 뭐 그냥 자기 손으로 벗으면 되지. 과학자보다 상상력이 더 대단한 것 처음에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다가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다음에 뭐 개인용뿐만 아니고 뭐 산업, 의료, 뭐 당연히 군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게 웨어러블 기술이죠. 네. 우선 이 병사들이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면 몸 상태, 네. 이 건강 상태 체크해서 장병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소위 슈퍼 솔저들이 뭘 입냐면 이제 첨단 센서가 장착된 전투복 같은 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웨어러블 슈트로 발전이 되지만 거기에서 뭐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온도 변화 또는 뭐 적군의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센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감지가 돼서 이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초소형 통신 장비 같은 걸 갖춰서 이제 뭐 정보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 우리 이제 논산이나 이런 신병교육대 근처 가면 많이 파는 물건이 있어요. 많이 파는 물건 중에 하나 뭐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저는 뭐 연재라서. 네, 고무줄 뭐 이런 거 말고. 아, 전 장교라서. 신병기획 때안 가. 죄송합니다. 면회만 갔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시계를 많이 이제 팔았다고. 아. 네. 왜냐면 분초를 낮추니까 아, 내꿈내 그쵸, 집밥 예, 해가지고 시계가 없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눠졌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시계 파는 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소에서 시계를 나눠주는데 그냥 시계가 아니고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이제 스마트워치를 나눠주는데 이게 원래 그 2015년에 이제 시험적으로 적용을 했고 반응이 좋아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훈련병들이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이 교관이 이제 PDA를 통해서 훈련병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병이 이제 훈련소 가면 특히 더구나 힘들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뭐 그러니까 또 건강 상태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훈련병의 뭐 심박동수라든지 이거 체크한 혈압, 체온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아주 몸이 안 좋다는 걸 떠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이런 거 체크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솔직히 신병은 무서워갖고 네. 아파도 아프다는 걸 못해요. 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진짜 뭐 쓰러지거나 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힘드니까 이제 과거엔 탈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들이 또 계속 쌓이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병영 생활 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네. 이게 뭐 사생활 침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군대이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특히 뭐 상명하복 이런 것 때문에 말하기가 참 불편한 경우가 꽤 있을 이 군인들한테 필요한 것 같네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군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시던 모습 같지 않나요? 이런 형태.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죠. 네. 이게 이제 빨간색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딱 저 생각했잖아요. 웨어러블의 뭐 군대 미래 그 아이언맨 아니에요. 네. 아이언맨. 예, 그렇게 정말 그런 분위기인데. 네.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3명의 남자가 있지만
히어로계에는 3대 맨이 또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이거 아이언맨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외계인이라 안 쳐주고요. 예, 슈퍼맨은 타고난 거고 그거를 저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뭐 검한테 물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쿠아맨도 빼셨구나. 아, 예. 과학적이야. 타고난 능력 말고 과학을 가지고 좀 이렇게 특히 아이언맨이 그렇죠. 사실은 그 과학적인 전부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토니 스타크는. 그쵸, 돈이 많을 그렇죠. 뿐. 예. 그래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래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또 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실제로 좀 이런 쪽으로 간다고 이게 아이언맨이 아니고요. 예, 그런 구상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아이언맨은 원래 1963년에 만화성 주인공으로 그쵸. 그 마블 유명한 그 마블 시리즈죠. 마블에서 한 만화인데 2008년에 이제 영화로 제작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거기 CEO가 이제 유명한 토니 스타크 정말 천재 과학자, 과학기술자죠.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주인공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게릴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갇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온갖 부품 이런 걸 끄집어 모아가지고 맥가이버 이상이었죠. 예, 맥가이버를 능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 슈트를 만들어서 탈출에 이제 성공을 하죠. 예, 이것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대명사이자 실제로 또 미군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게 이제 입는 착용용 로봇이고 또는 뭐 외골격 또는 뭐 엑소슈트 이런 다양한 용어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몸에 부착을 하고 이 근육을 활용해서 그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단인 거죠. 이게 이제 최초의 실사판 웨어러블 로봇인 하디맨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크긴 하죠. 우리 저 연식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주먹대장이라고 그쵸. 한 손만큼. 그런 거 떠오르실 텐데 1960년대 초반에 벌써 나왔던 거예요. 기계 무게만 650kg이나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저걸 착용하고 좀 뭐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4.5kg 정도의 작은 힘으로 110kg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대상으로 미 국방부가 좀 중량이 큰 걸 들어 올리고 또 뭐 이송하는 능력을 증강해보자 해서 이 장치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던 건데, 특히 이제 전투기에 무거운 폭탄을 탑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빨리 좀 이렇게 쉽게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전투력을 향상시키자. 이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착용하는 지게차라고 봐야지, 이거를 뭐 아이언맨 같은 식으로 뭔가 기민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단순 반복을 하는 뭐 위로 들어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이거 정도가 더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죠. 이때는 사람이 입은 게 아니고 사람이 업힘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650kg. 이런 거는 왜 이제 아이언맨보다 훨씬 전에 나온 영화의 에일리언. 에일리언에 보면 시고니 이버가 또 이런 걸 이렇게 안에서 나오죠. 쿵쿵 입고 다니잖아요. 메카닉으로 다 그걸 하죠.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웨어러블 슈트의 어떤 그 초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아이언맨 지금 되게 썰렸지만 처음에는 아이언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영화 속 장면인가요? 이 영화 속 탈출할 때 만들었던 게 무슨 로봇 특공부이나 깡통 로봇 뭐 이런 진짜 깡통이죠. 깡통 로봇이죠. 깡통이었죠. 뭐 그때 재질이 그때. 이제 마크 1이잖아요. 이게 마크 1 이제 처음 만든 건데 화염 방사기 와중에 비행도 돼.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행도 되고, 그리고 근력 증강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충실해서 가질 건 다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력 증강이 크죠. 그래야 히어로가 되는 거니까. 네. 힘이 약하면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너무 투박하고 좀 그렇긴 할 수도 디자인 신경에서 겨를이 없었겠죠. 그 전에 정말 실제로 테스트를 했던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우선 그 사진 한번 보시죠. 뭘 봐야 돼요? 다리를 봐야 예, 다리를 보시죠. 다리 쪽.
다리 쪽에 뭐 쇠붙이 같은 게 걸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배낭을 메고 있는데 이게 별명이 헐크입니다. 헐크. 원어가 이제 휴먼 유니버설 로드 캐리어라고요. 그래서 HULC 헐크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버클리 대에서 개발을 했고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을 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인데 최대 한 91kg, 100kg 가까운 군장을 메고 20km의 거리를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때 보통 시속 4km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걸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2006년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야, 이 드디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쓸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제일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완전 군장 행군하고 그럴 때. 네, 군장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다 내가 다 써야 되는 군장을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어요. 좀 산악 행군하고 이럴 때 좀 그런 부담, 좀 그런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되느냐 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배치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2011년에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왜? 비싸서? 왜 그랬느냐? 네, 돈 때문에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무게가 한 37kg이나 돼요. 이 자체가 일단은 가벼워야 몸에 좀 추가가 돼도 부담을 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근력 증강에 의해서 그 세이빙은 절약은 되지만 이 자체가 몸무게도 추가가 되니까 일단 병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착용하고 다다 보니까 병사들이 힘들어한 거예요. 힘들어한 거예요. 1톤을 지든 2톤을 지든 얘 무게는 어떻게 그건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게 그걸 못 해먹겠다. 그건 그러네 37kg가 더 추가됐는데 3톤을 지든 4톤 자동차를 들든 그리고 이걸 뭐 이제 메고서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걸 해보니까 병사들이 평소보다 심박동이 26%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지니까 그만큼 힘든다니 몸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산소 소비도 39%가 늘어나고 부피도 커서 좀 실제로 쓰려니까 이제 불편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의 차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계획 자체는 바로 채용이 안 하는 걸 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 다파라고 있습니다. 첨단 신기술을 이제 무기 개발하는데 도입하고 접목시키는 이런 다 팔아요? 예, 기구인데 거기 분산 그 미군은 이제 분산 복합 체제는 그런 이름을 그것도 다 팔아라고 그러냐 너무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고 다 팔아라면 다 팔아. 참신하네.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좀 가벼운 뭐 그런 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45kg 정도의 군장을 한 부담을 25% 줄일 수 있는 슈트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제 워리어 웹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워리어 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게 이거는 무게가 한 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kg이니까 뭐 그냥 안에다가 편하게 입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된 거고 그래서 엑소슈트긴 한데 좀 소프트한 엑소슈트다. 배터리가 한 24시간 이상 가동될 수 있는 이제 적외선 추적, 열 추적 자동 소총이라든지 적외선 탐지경 뭐 이런 것들을 달려 있는 헬멧 그리고 그 전투 중에도 이런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컴퓨터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헐크보다는 상당히 쓰기에 편리하다. 반응이 괜찮아서 미국은 이제 미래 병사의 랜드 워리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따 이렇게 폼 나는 거에 거의 끝판왕은 아이언맨이지 반대로 몸에 쫙 달라붙는 거는 그 쫄쫄이급의 아까 뭐 그 쓰리맨 중에 하나인 우리 스파이더맨이 역시 뭐 최강 아니겠습니까? 좀 배도 안 나오고 좀몸 윤곽이 드러날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방탄이 안 되잖아요 스파이더맨은. 거기 막 찢어져요. 그렇죠? 너무 탄력에만 신경 썼어요. 너무 제가 입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거. 몸매가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 있는 그 바이오 디자인 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스파이더맨의 소프트 엑소슈트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이 스판덱스 쫄쫄이 스판덱스 재질의 수트에다 관절에 힘을 절하는 벨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소형 모터를 이용해서 벨트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으로 움직일 때 드는 에너지를 이 모터가 줄여준다. 우리 이제 물리치료 받을 때 이제 근육이 모자라서 잘 못 움직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부러지고 나서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치료사가 잡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손 같은 것이 이제 모터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힘을 덜 써도 된다. 이런 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걸을 때 쓰는 에너지가 20-30% 정도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뭐 오래 걸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점프라든가 무거운 물체를 뭐 움직이거나 이럴 때 이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도 지금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스파이더맨 하면 역시 또 우리가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뭐라고 하죠? 뭐 쏘는 거? 네, 요거 쪽은 어떻게? 이거 너무 영화인가요? 이거? 웹슈터. 아, 웹슈터. 예. 실제로 거미줄이 굉장히 강한 줄이잖아요. 네. 예. 그 원래 2016년에 플로리다의 크레이그 바이오 크래프트 연구소라는 데서 미국군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드래곤 실크라고 불리는 인공 거미줄 소재를 실제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에서도 보면 뭐 10층 이상 되는 건물에서 밑에까지 매달려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타고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타고도 가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거미줄을 보면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인장 강도가 강한 그런 소재라고 인장 강도. 끊어지지 않는 게 인장 강도죠. 예. 그런 소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선생님? 이게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군용 속옷하고 장갑, 뭐 방탄 속옷은 뭐까지 그렇게 찔길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전센 얘기고 또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거미줄 쏘잖아요. 이런 거미줄 발사체도 실제로 거미의 그 내부 구조, 내장 구조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스웨덴이라든지 중국, 스페인 이런 국제 공동 연구진이 만들어졌는데 이 거미줄 생산 기관을 방적관, 우리 방적 공장이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회사 이름도 있었고요. 충남 뭐에서. 그런 방적관을 본떠서 인공 거미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다 실현되는 분위기인데 또 스파이더맨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거미줄도 거미줄만 이제 벽 타고 이렇게 저기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그거잖아요. 이제 이 비슷한 게 미션 임파서블에서 탐 크루즈가 이제 장갑 끼고 빌딩에 붙어서 오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두바이에 있는 그 버즈 칼리파. 버즈 칼리파. 우리 삼성에서 만든. 저 거기 갔었습니다. 올라갔었어요, 저 거기. 물론 이름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한테 가는 것처럼.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되나 궁금한 생각이 드는 수가 있잖아요.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쪽으로. 2014년에 엘리엇 호키스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석사과정 연구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직 학자가 아닌 석사과정에 있을 뿐인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갑을 끼고 유리벽을 오르는 실험을 보인 적이 있어요. 정말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개코 도마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코가 아니고 영어로 그냥 개코인데요. 도마뱀이 벽을 타고 오르는 그 원리. 동남아 가면 벽에 붙어 있고 많이 보시죠. 천장에도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도마뱀이. 얘가 이제 개코 도마뱀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귀여운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발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발도 귀엽잖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징그럽다. 잘 보시면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이 발가락 밑면에 주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빨판인데 이게 이 빨판 안에 어느 정도로 많은 솜털이 있냐 하면 1제곱밀리미터당 14,000개의 세타라는 솜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솜털 위에는 심지어 나노 크기의 스패츌라라고 하는 주걱 모양의 미세한 털이 또 나 있습니다. 털과 벽면 사이에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인력이에요. 서로 붙이는 힘인데 그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힘을 다 합치면
도마뱀의 몸무게를 충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뭐 중력 이런 걸 이겨가지고 벽을 기어 오르는 거거든요, 도마뱀이. 이 원리를 이제 인간이 연구해서 알게 된 거죠. 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 이제 나노 기술이라 이런 게 생겨나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유리벽을 기어 올라가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상용은 아니어도 실험 자체 성공했단 말씀이죠. 그렇죠. 기어 올라간 거죠. 네네. 그럼 스파이더맨만 놓고 본다면 좀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이 있는데 착용자의 주변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센서 그리고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습득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현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되죠. 되죠. 예. 필요한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소프트 엑소슈트. 그건 앞서서 그 얇은 거가 나온다고 했고. 웹슈터 이거. 연구 중 방적관. 그다음에 벽타는 기술. 된다고 했잖아요. 실험 중. 야, 스파이더맨 거의 다 됐네요, 이거.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만 없고. 기술은 돼 있는데 스파이더맨만 검에 물리는 사람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야, 이거 누가 제대로 물리면 스파이더맨 되겠네요. 예. 그럼 한국형 이렇게 뭐 외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뭐 플로리다, 뭐 하버드대 무슨 뭐 많이 얘기했는데 그 한국형 말씀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제는요. 한국형 스파이더맨은 아직이고요. 아직. 대신에 이제 아이언맨은 좋아요. 예, 이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업체 중에 LIG 넥스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사일주를 만드는 데인데 거기서 렉소라는 그 웨어러블 로봇 1차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압 파워팩이라든지 뭐 센서 처리 보드라든지 제어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6년에 방위사업청이 그 아이언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LIG 넥슨하고 우리 국산무기개발의 총본사인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진행을 한다. 근데 이건 엄밀하게 이제 말하면 고기동 하지 고속 동기화 제어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지 근력 증강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체. 그 하지 고기동 하지가 그 이 하지예요? 하체. 예. 하체에 이제 몇십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거죠. 아마도 2020년대 중반쯤이면 전력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헐크보다는 조금 약해요. 아직까지는 40kg 정도의 완전 군장을 하고 시속 10km로 4시간 정도를 달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대 한 70kg 정도 무게도 들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완전 군장 행군할 때 이 군장 무게가 30kg 됐던 것 정도 되죠. 같은데요. 그거를 보통 한 뭐 3kg, 4kg 이상 가기는 힘들잖아요. 완전 군장 할 때는. 그러니까 시간당 3kg 정도 행군하는 걸 비춰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산악지형이라든지 또 이제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탄약이잖아요. 포병들 탄약 정말 이제 고생들 많죠.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특수부대가 또 적진에 침투해서 작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전투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봄 가을에 진지 작업할 때 삼국대기에 그때 부식 추진할 때도 필요해요 진짜. 엄청 무거워요. 맞습니다. 물을 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6.25 전쟁 때 지게부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지게부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군에 가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 할아버지부터 우리 이제 아버지 때 되는 분들이 그 나라도 뭘 해야겠다. 보급 추진해야 되니까 이 고지 위에 이제 그 주먹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지고 그걸 나르는 거죠. 주먹밥이라든지 기름, 유류라든지 그다음에 탄약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야말로 이런 하지 근력 증강 로봇이 유용하게 자꾸 유용하게는 한번 쓰게 됩니다.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태권보이 보시면 그게 안에 훈이였나요? 남조훈이는 주인공 훈이죠? 걔가 움직이는 그대로 태권보이가 움직이거든요. 싱크돼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발차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그런 나름의 좀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고 작년
재작년 사이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족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2개 달린 에일리언이요? 에일리언, 네. 에일리언이라든지 아바타, 예. 아바타에 나온 이제 그런 그 로봇과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이게 길이 높이가 한 4.5m나 돼요. 꽤 높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이게 메소드 2라는 건데 실제로 작동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도 했고 테스트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 공개도 했고 잘 아시는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제프 베조스 회장이 또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대요. 실제로 이걸 타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직구해주면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 대박 나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그 로템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거기서도 2015년에 병사용으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험지 적응. 험한 길을 다녀야 되니까. 약간 차가 못 다니는 전부 그런데 여자는 전방감 전부 그런데 차가 다닐 것 같으면 차가 가면 되니까. 맞아. 우리 군에서 자주 쓰는 격오지. 격오지죠, 격오지. 험지 적응용 이제 고반응 보행 제어 기술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험한 길을 이제 좀 제대로 다니게 하자, 좀 편하게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미래 무기 체계용으로 이제 개발 중인 한국형 소위 아이언맨 슈트 실물을 2016년에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아 저건가요? 예, 저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 쉽게 들고. 네. 얼마 아직 아이언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게 발전이 되면 그런 거죠. 움직임도 자유로워질 테고 네. 성능도 향상이 특히 되겠죠. 무거운 물건 들고 이런데 아주 도움이 되죠. 네. 아주 걷는 건 진짜 아우. 예. 저거는 좋은 게 뭐냐면 또 안전띠만 매면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구조예요. 예, 그 안전띠와 함께 무게를 20분의 1로 줄여준대요. 실제 무게. 그러니까 근육에 오는 그 부담을. 그래서 50kg의 짐을 지고 시속 6km 정도로 평지는 물론이고 계단, 경사면, 아까 험로 이런 거를 걸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직 장애물이나 참으로 통과할 수 있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넘고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한 이게 장교는 필요가 없겠지만 아마 병사형이었잖아요. 병사형 자격 로봇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자면 병사들한테 간부형도 나올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목적이 다를 것 같죠. 요가 크레비스 작품이죠.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 이제 표절해서 괜찮아요. 뭐 아직 그 영화 속 아이언맨과는 많이 고민하고 또 개발하고 계시는데 좀 격차가 좀 그렇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뭐 처음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하고 지금의 비행기하고 보시면 그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프로토타입 그렇죠. 그때 뭐 한 30 몇 미터 날았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갈 거라고 보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래도 또 디테일하게 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알아야 그 최근에 그 비행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또 봤으면 좋겠네요. 아이언맨은 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강철 철로 만들었겠죠. 스틸 아이언. 예, 이름은 아이언맨인데 사실은 이 철이 아니에요, 이게. 영화 속에서 보시면 처음에 강철을 만들었죠. 그 아까 보신 그 마크 1. 예, 이런 거 강철을 만들었는데 얘가 영화 속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대기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력 떨어지면서 막 밑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하다가 겨우 막 되살아나고 막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토니 스타크가 새로운 재질을 찾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화 속에서 이제 티타늄과 금을 섞은 골드 티타늄 합금이었어요. 비싸 보이네요. 예, 비싸게 돈 많으니까 상관없고. 그렇죠. 티타늄만 보자면 이제 강철보다 한 43% 가벼우니까 많이 가볍고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보다는 훨씬 2배 이상 강하고 그리고 녹는 점이 1668도 이러니까 철보다도 높아서
어지간한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우주선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타이타니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티타늄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녹도 잘 안 쓸고, 그래서 뭐 해수 관련돼서도 많이 쓰고, 조선에도 쓰고, 심지어는 인체에 대한 독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치과 같은 데서도 금과 함께. 아이언맨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티타늄이 있죠. 골드 티타늄 말고 지금 티타늄이라는 성분이에요. 티타늄이라는 예. 이제 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 주방용으로도 쓰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티타늄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약해서야 이 아이언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금속과 섞어서 합금으로 많이 쓰는데 마크 3를 보시면 티타늄이 95.5% 그 재원표를 보면 95.5% 그리고 금이 4.5%의 합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영화 쪽의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이 티타늄에 금을 기화시켜서 표면에 이렇게 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강도가 비교적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또 금이니까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폼도 나고. 예.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총탄은 물론 탱크의 포격도 막아낼 수 있는지는 영화 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싶고. 이런 부분은 아마도 연구를 실제로는 현실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외부 브리핑은 티타늄하고 금이랑 섞었다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많이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토니 스타크인데. 여담인데 근데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금도 그렇고 타이타늄도 비싸잖아요. 비싸죠. 이 전투기 많은 고열이 나와가지고 내열을 필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에 타이타늄 도금을 덮는데. 상당히 비싸요. 그 부분이 일반 다른 합금에 비해서. 그럼 이거 아이언맨 이거 분리수거하면 전 여기서 금 4.5% 녹이려고 그랬는데 티타늄도 비싸요. 타이타늄 비싸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가져가시면 통째로 가져가는 분리수거 하실 생각 말고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언맨 쇼트 비행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비행이 핵심인데.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무기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나르는 아이언맨은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 나르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본방 야사에서 레알 나르는 아이언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영국 레딩의 라구나 공원에 실사판 아이언맨이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 빨간 수트가 아닌 검은 수트를 입고 나타났지만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언맨 그 자체였는데요. 100m 거리를 최대 시속 51km로 비행했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주인공은 39살의 영국인 리차드 브라우닝인데요.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Fantastic thing to watch. 이날의 비행 기록은 가장 빠른 파워슈트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이후 그는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이 슈트 개발에 착수한 건 영화 아이언맨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시간은 거슬러 리차드가 태어나기 전인 1970년대로 갑니다. 리차드의 아버지 마이클 브라우닝은 헬리콥터 회사의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였는데요. 비행 그리고 발명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그는 1인 비행체를 발명하라고 하죠. 계속 실패했지만 또다시 노력하는데요. 그는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발명에 전념합니다. 리차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하늘을 날 수 있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94년 리차드가 15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리차드의 아버지가 발명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던 현실에 절명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리차드는 좋아하던 만들기도, 우주 비행사의 꿈도 졌습니다. 그는 정유회사의 엔지니어가 되는데요. 2014년 가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리차드는 그림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퇴직 기념 선물이었는데요. 리차드는 아버지의 꿈, 자신의 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주 비행사가 되진 못했지만 하늘을 날아야겠다고 결심하죠. 리차드는 먼저 날개와 선풍기 모터로 글라이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 마이클 브라우닝과 같았는데요. 리차드는 영화 아이언맨 캐릭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영화 속에서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몸에 아크 원자를 설치하죠. 리차드는 인간의 몸은 이미 훌륭한 기계고 조금만 증강해주면 멋진 걸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2016년) 리차드 브라우닝은 2년간의 준비 끝에 그래비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본격적인 플라잉 수트 개발에 도입한 건데요. 그는 솔즈베리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최초의 시제품을 만들고 들판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선풍기 모터는 작은 제트 엔진으로 교체하는데요.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한 팔에 3개씩 달았죠. 그런데 공중에 뜨긴 했지만 한 팔에 70kg에 육박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리차드는 엔진 배치 방법을 바꿔 다리에 달아보는데요. 이번엔 중심을 잡기 어려워 이착륙이 위험해졌죠. 10개월 뒤 리차드는 플라잉 수트 개발에 성공합니다. 플라잉 수트는 제트 엔진 여러 개를 몸에 두르는 엑소수트인데요. 한 팔에 2개씩 부착한 미니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고 등에는 커다란 제트 엔진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방향과 속도는 2팔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팔을 뒤로 젖히면 앞으로 나가고 살짝 벌려 수평을 만들면 하강합니다. 이건 토니 스타크가 영화에서 했던 자세와 거의 비슷하죠. 폭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자제어 시스템도 장착했습니다. 헬멧은 제트 엔진의 열과 소음을 막아주는데요. 내부의 홀로그래픽 스크린에는 연료 사용량이 떠서 비행 중 연료가 바닥나 갑자기 추락하는 일을 막습니다. 브라우닝은 현재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 중인데요. 수백 미터 고도에서 시속 321km의 속도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플라잉 수트를 수색이나 구조 같은 군사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영국군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이 수트에 다이달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이카루스의 아버지인데요.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다이달로스였죠. Michael Browning, engineer, innovator, inventor really, an inspiring father.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룬 리차드 브라우닝. 리차드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겨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지금은 비록 비행기들 정도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아이언맨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워낙 그 개발 과정에 스토리가 있고 정말 감동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매니아 팬들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뭐 상업적인 건 물론이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사실 탐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은 물론이고 뭐 기업, 군부대 할 것 없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실제로 최고 시속 80km를 내는 제트팩이 있다고 합니다. 80? 네네. 바로 이겁니다. 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비행 접시 최고 시속 80km로 30분 이상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고요. 좀 비쌉니다. 3억. 우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하늘을 떠다니는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누가 뭐 신고하겠는데요? 외계인 나타났다고?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루돌프 대신에 이거 아이언맨이 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는 거. 아이언맨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몸이 안 좋아. 너무 뜨거워요. 1억도 이 상태에서나 돌아가기 때문에 1억 도가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스텔스 슈트라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변색이 되는 카멜레온, 문어, 로보캅. 로보캅. 그러네. 로보캅. 굉장히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